국악 선생님인데 저는 전가를 전공했어요 라고 했을 때 다들 표정이 오 하고 이제 그 뒤에 약간 오 근데 전가가 뭐지? 약간 이런 표정. 실제 전가를 안다는 분을 만났을 때 그렇게 감격스럽고 반가울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근데 내가 어릴 때는 초등학교에서 이런 거 안 배웠던 것 같은데. 그래서 교과서마다 아직도 없는 교과서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요즘에는 전가가 이제 나오고 초등학교 고학년 교과서에 주로 6학년 때 나오는 것 같고 중학교 교과서에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 안에서 이제 주로 나오는 것들이 태산이 높다 돼 아니면 뭐 태평가 나오는 것도 봤었고, 근데 대부분 이제 제가 자주 접했던 이 교과서에서는 동창이가 주로 나오더라고요. 동창이라는 노래가 같은 시조 시를 가지고 시조 버전이 있고 가곡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둘 다 이제 접해볼 수 있게 교과서에 이 동창이가 자주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동창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이 동창이 얘기를 하면서 남창 가곡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동창이라는 시는 남구만이라는 조선시대 문인이 쓴 시예요.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 소친나이 놈은 상기한 이렇느냐, 제 너머 사래긴 밭을 언제 갈려 하나니, 이렇게 시가 진행이 되는데요. 시의 내용 자체는 아침 해가 벌써 떴는데 아직도 안 일어나고 뭐 하는 거야, 어서 일어나서 소 밥 주고 밭일하러 가야지 라고 이제 그 집에 일하는 아이한테 꾸짖는 듯한 그런 내용의 시인데, 뭐 사실 뭐 시 속의 숨은 뜻은 남구만이라는 사람을 알면 이 시가 좀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동창이 밝았다는 거는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태양이 왕이잖아. 그래서 새로운 왕이 시작됐어. 나라가 새로 이제 등장을 한 거야. 근데 노고질이 우지진다라는 뜻이 옆에서 이렇게 쪼잘쪼잘거리는 그런 신하들을 뜻해요. 그래서 그 왕이 그 왕을 위한 그런 직원 같은 거를 듣지 않고 그렇게 알랑방구 끼는, 옆에서 알랑방구 끼는 대신들의 그런 속삭임에만 팔려가지고 제대로 나라 운영을 못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죠. 이 시를 마치 뭔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는 그런 선비들의 자부심처럼 느꼈던 시이기도 해서 그 선비들 입에서도 굉장히 많이 회자되던 그런 시조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시조하고 가곡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시조는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유치원 들어가서 동요 배우듯이 그냥 글 공부 시작하고 나서 글을 떼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오던 게 시조.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를 황하던 그런 말을 글 배울 때 쓰던 그런 노래 같은 그거에서 조금 더 발전된, 그러니까 뭐 A, B, C, D, E, F, G 배우다가 영어 노래로 넘어가고 하면서 우리도 언어 배울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시조도 약간 그 한 단계 위에, 하늘천 따지보다 한 단계 위에 노래인데, 누구나 다 이 선비들은 어릴 때 교육받으면서 누구나 다 이렇게 배우게 되는,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거였고, 여기서 이제 가곡이라고 하는 거는 이 중에, 이 선비들 중에 노래에 좀 더 소질이 있고, 그리고 나는 좀 풍류를 사랑해. 나는 풍류랑이야, 풍류객이야. 그러니까 나쁘게 설명하면 약간 한량에 가까운 그런 선비들이 주로 이렇게 노래를 했겠죠. 잘하던 가객들 중에는 뭐 이름이 남겨져 있는 가객들도 당연히 있고, 그래서 그 당대에 노래를 잘한다 하던 전문 성악가들이 부르던 게 가곡이었어요. 물론 일반 선비들도 노래를 잘 하지 못하더라도 일반 선비들도 가곡을 아예 안 불렀다는 건 아니고 즐기긴 즐겼는데, 아무래도 전문 성악가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소리를 많이 했다는 가정하에 이런 전문 가객들의 활동이 좀 더 두드러졌을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이런 내용들은 우리 옛날 그 조선시대에 남아있던 가곡 원류, 박효관이 지은 가곡 원류라는 책에도 잘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두 노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일단 부르던 사람들의 노래 수준이 조금 더 달랐다. 근데 당연히 시조도 잘 불렀겠지, 그 사람들은. 일반 선비들이랑 다르게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은 시조도 훨씬 잘 불렀겠지. 그러면서 시조도 확장돼 가면서 엄청 발전을 사실 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내가 부르는 시조 그리고 일반인이 부르는 시조는 아무래도 큰 차이가 있었겠죠. 그런데
시조 같은 경우는 내가 좀 노래를 못하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불려지던 노래였기 때문에 이렇게 즐기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자유로웠던 반면에 가곡은 조금 접근하기가 좀 어려웠던 장르였던 것 같기도 하고, 시조라는 말도 사실은 시절 가조의 줄임말이에요. 시절 가조가 유행가야. 그 시절에 유행했던 노래. 가짜가 노래 가짜거든요. 그 시절에 유행했던 노래를 시절 가조라고 불리던 게 줄여서 시조가 된 거거든. 그러니까 유행하던 그 시조 씨를 노래로 부르고 다니던 게 고려시대 그 이전부터 그냥 불려지던 거지. 그러다가 이게 이제 자리를 잡아서 확장되던 시기는 아무래도 조선시대 중기 이후에 확장이 돼서 이제 가객들에 의해서 악보로도 남겨지고 하면서 이제 발전되어 온 거고, 가곡은 지난번에 설명한 대로 만대엽부터 출발을 해요. 만대엽부터 출발을 해서 만대엽과 중대엽을 거쳐서 삭대엽으로 넘어와서 지금의 현재 가곡의 형태가 이제 구축이 된 건데, 이 가곡은 나는 정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궁정성악이라고 생각해. 서양 음악의 가곡도 가곡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진짜? 이게 더 유명할 거야. 서양 음악의 가곡,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이 노래 있잖아. 그런 가곡들을 한국 가곡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더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뭐 제가 공연도 했던, 작년에 공연했던 봉선화, 홍남파의 봉선화라는 곡이 있어. 이런 가곡들은 유명하게 또 남아 있어서 지금까지 이제 불려지고 사람들이 많이 아는 게 됐는데, 이 가곡이란 단어는 시를 노랫말로 하는 악곡에는 다 가곡이란 이름을 붙였던 거야. 요즘엔 또 이걸 크로스오버 하는 게 유행이야. 내가 진짜 많이 한다니까? 한국 가곡 공연을 많이 해요. 그래서 최근에도 하고 있고, 앨범도 작년에 제가 또 냈어요. 이 기회에 홍보를 한다면 흰 빗소리 운흠이라는 한국 가곡 앨범이 좀 내봤습니다. 약간 정가풍으로 제가 노래를 해서 한국 가곡을 작곡하시는 서양음악 작곡가 선생님께서 이제 써주신 곡인데, 시도 좋고 노래도 너무 좋아요. 꼭 한번 이 기회에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남창 가곡 얘기를 좀 한다고 했었는데, 그 남창 가곡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덧붙여서 한다면, 저는 여자라서 여창 가곡 가객이고, 우리 가곡이란 장르만 다른 우리 정가 안에 뭐 시조, 가사 이런 거하고 다르게 가곡은 남창과 여창이 확실히 구분돼 있어요. 이주환 선생님도 남창 가객이시고, 김경배 선생님, 나한테 이제 이수를 주신 선생님인 김경배 선생님도 남자 선생님이야. 근데 내가 여자잖아. 이 전승이 가능한 이유는 남창, 여창 구분 없이 이 가곡이라는 종목으로 전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승이 가능하게 된 거였죠. 저도 실제로 이수 시험을 볼 때 남창 가곡을, 그리고 오늘의 주제 이 동창이를 부르고 이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남창 가곡에 누구보다 자신이 있는 여창 가객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남창 가곡의 느낌을 한번 살려서 남창 가곡을 한번 불러볼게요. 얼씨구 밝아 하고 넘어가는 여창 가곡이랑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남창 가곡에는 여창 가곡에서 거의 매력 포인트로 쓰이는 속소리가 하나도 안 쓰여요. 다 겉소리로만 해야 돼. 쉽게 설명하면 진성으로만 노래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여창 가곡에선 파라 이렇게 속소리를 쓰는데, 남창 가곡에서 같은 노래를 만약에 한다면 파라로 하는 거야. 그 속소리가 약간 가성이랑 맞아. 정확하게 어디에 누가 이래서 가성이 아니라 속소리야 라고 말한다고 써놓은 그 공식 문서는 없지만, 그 배우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전승되어 온 과정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설명을 한다면, 가성은 서양 성악에서 주로 두성을 활용해서 내는 이런 소리를 가성이라고 보통 해. 근데 우리가 쓰는 소리는 그냥 내 목소리에서 그냥 쭉 소리를 낼 때 이렇게 낼 수 있는 소리를 이런 소리로 내거든. 그러니까 가성이라고 해버리면 얘도
낼 것처럼 생각을 오해할 수가 있어. 근데 그런 발성이 아니라 뭔가 내가 가짜로 꾸며내서 만드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그냥 내 속에서 나오는 그런 속삭이는 듯한 소리라고 해서 속소리라고 우리 명칭 속청이라고도 하는데 속소리 속청. 이 여창가곡에는 있지만 남창가곡에서는 쓰지 않는다. 바리톤 하시는 분들의 톤하고 되게 비슷하기도 하고 나는 가끔 바리톤 하시는 선생님들이 남창가곡을 좀 배워서 해주셨으면 좋겠어. 목소리 좋고 노래 잘하는 선생님들은 다 바리톤을 하시지 남창가곡을 하지 않죠. 실제로 지금 남창가곡 전소생들이 너무 없고 너무 귀하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너무 없어서 안타까운 부분이죠. 시대가 좀 변한 것도 있기도 하고. 네, 자 오늘 이렇게 가곡과 시조를 비교하면서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 뭔가 약간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두서없이 얘기한 기분이라 편집을 잘 해주셨을 거라 믿고 오늘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